안녕하세요. 양상우 작가의 언론 본색을 바탕으로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뉴스를 보고 와, 언론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고 감탄했다가 바로 다음날 다른 기사를 보면서 이건 완전 왜곡이잖아 하고 화가 나는 경험이요. 이 엄청난 애증,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뉴스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걸까요? 오늘 그 문제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동시에 증오하는 미디어.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언론이 진실을 탁 터뜨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때는 정말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언론이 편견을 퍼뜨리고 현실을 왜곡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차갑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언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망이 말 그대로 극과 극을 오가는 거죠.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8%.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2023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요. 나는 내가 보는 뉴스를 믿는다고 답한 한국인이 100명 중에 딱 28명이었다는 겁니다. 와, 4명 중에 1명 정도만 뉴스를 믿는다는 얘기죠.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미국만 해도 32%고요. 언론 신뢰도가 아주 높은 핀란드는 무려 69%에 달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언론 불신 문제가 정말 유독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가 그냥 언론사들 탓이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 이 책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언론이 아니라 바로 뉴스를 보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언론은 바로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의 거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그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 인간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욕망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말이죠. 자, 그럼 정말 그럴까요?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죠.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 습관 속에 어떤 이중성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입니다. 우리 몰이론은, 즉 이성적으로는 사회에 정말 중요한 심층 분석 기사, 객관적인 데이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 그러니까 본능은요, 재난이나 범죄, 연예인 스캔들 같은 훨씬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에 번개처럼 끌린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성뉴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는 건 뭐죠? 맞아요.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연성뉴스를 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곤 하죠.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모순일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해, 편견 없이 보도해야지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뉴스, 그러니까 우리 편 이야기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내 생각이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이건 뭐 언론인도 우리 같은 소비자도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우리의 경향, 그리고 미디어가 여기에 맞춰주는 현상, 이게 그냥 가십거리나 연예 뉴스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중의 입맛에 길들여진 미디어는 더 거대한 힘, 그러니까 정치 권력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충격적인 역사적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땐 그를 신념과 의지의 행동가라고 칭송하던 언론이 2021년 그가 사망하자 반성 없이 죽은 학살자라고 비판합니다. 정말 180도 달라졌죠. 권력의 방향에 따라
언론이 말하는 진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사례입니다. 이게 그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의 실제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마치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죠. 언론이 그의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앞장섰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뒤 그가 사망했을 때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학살자 전두환 반성 없이 죽다. 바로 전 슬라이드랑 비교해 보시면 권력이 있고 없을 때 언론의 태도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책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중의 확증 편향이나 본능적인 호기심을 좇는 데만 익숙해진 언론은 정작 가장 중요한 비판과 감시라는 근육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이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죠. 결국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곧 진실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뿌리 깊은 불신의 시작점이 된 셈입니다. 와, 듣다 보니 좀 암울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고 끝낼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독자와 시청자가 이 나쁜 미디어를 만드는 시스템의 일부라면 그 말은 곧 우리에게 그 시스템을 바로잡을 힘 또한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더 나은 뉴스로 가는 길은요, 언론인들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을 비판만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더 의식적으로 뉴스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내 편 이야기만 듣고 있구나 하고 나의 편향을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다른 관점의 뉴스를 찾아보는 거죠. 셋째, 정말 깊이 있고 좋은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 유료 구독 같은 걸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언론이 실수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미디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론이 우리의 거울이라면 우리는 그 거울에 무엇을 비추도록 선택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기사를 공유하고 어떤 언론을 지지하는지가 미래의 미디어 풍경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